자, 우리 용어 정리 마지막 편입니다. 자, 31번, 131번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돈 벌면 사 먹는 거 뭐가 있다? 소고기가 있다.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소고기. 돈 벌면 사 먹는다? 소고기.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소고기. 이거 말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아시겠죠? 돈 벌면 사 먹는다? 소고기. 돈 벌면 사 먹는다. 는 겁니다. 자, 정착물은 좀 중요하죠. 정착물 중요한데, 요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 있고, 부동산 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런데, 토지 정착물 중에서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독립 정착물이 있죠. 독립 정착물.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다?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그리고 마지막 타인 토지 농작물. 이렇게. 우리 수업 들으실 분 알고 계시죠? 토지에 붙어 있지만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정착물은 뜻은 토지나 건물에 영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으면 토지정착물, 건물에 붙어 있으면 부동산 정착물이었습니다. 자, 133번 별표. 종합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는 하시고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거 체크하시면 무엇이다? 종합자본 환원율은 순소득 승수의 역수이다라는 거. 됐죠? 뭐의 역수? 순소득 승수의 역수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주거분리는 나눠지는 거죠. 누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분. 그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나뉘는 걸 얘기한다. 됐죠? 바우처 됐고요. 소요도 됐습니다. MBS입니다. 요거는 담보보증권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금융으로 할 때 요즘에 거의 안 나와요. 한때 잘 나왔었는데 요즘에 거의 안 나와. 20대, 20한 5회부터 한 30 전까지 계속 나오다가 요즘 아예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MBB 됐어. 중강성 혈적 시장인 겁니다. 여기에 체크. 부동산 시장입니다. 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혈적 시장이다. 현재 공포된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정상 이윤을 넘어서는 이윤, 초과 이윤을 뭐 할 수 없다? 획득할 수 없다. 즉 뭐다?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같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현재 정보랑 과거 정보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하는 거죠. 자, 준부동산, 준지대입니다. 준부동산과 준지대입니다. 준부동산,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라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성격 가지고 있죠. 준부동산에는 종류만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임목, 자동차, 항공기, 기계설비, 어업권, 광업권이 있다. 이 중에서 등기하는 게 무엇이고 등록하는 게 무엇인지 구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35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본 소sob할 때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얘를 왜 준부동산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시 방법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증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었고요. 준지대, 지대예요, 지대가 아니에요? 지대가 아니에요. 토지 임대료가 아니라고요. 아닌데 왜 일시적으로 초과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 토지 이외의 기구나 기계들로부터 얻는 일시적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가능하다. 말기에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기계나 기구를 통해서 일시적 소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단기적, 일시적인 겁니다. 자, 중심지론입니다. 중심지론 누가 주장했다?
크리스탈러가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이론 혹은 중심지가 형성이 되려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뭐보다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쵸? 다른 말은 뭐다?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자의 도달 범위보다 작아야 된다. 체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각 구배 현상 넘어가시면 되고요. 레버리지 효과도 이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레트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돈 빌려서 내 거 수익률 크게 만드는 거죠. 타인 자본 이용,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진폭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내 돈 얼마? 1억. 남 돈 얼마? 1억. 돈을 빌렸죠? 빌려가지고 뭐다? 5% 오른다라는 소리죠. 5% 떨어진다. 그러면 내 돈을 할 때는 5%, 1억에 대한 5%지만 남 돈까지 더하니까는 2억에 대해서 5%가 되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통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만든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지분금융입니다. 지분금융.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분권을 판매하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금융을 말한다. 금융은 담보나 채권을 주고 자금을 빌리는 부채금융과 자기자산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지분금융은 자기자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 자산 처분 후 자본 조달 이렇게 써주세요. 자기 자산을 처분하여 무엇을 자본을 조달한다 라고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 자동차가 2대 있어요. 근데 한 대를 잘 안 써. 내 차죠. 이거 팔아서 돈 많이 하는 거예요.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리츠 부동투자사예요.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증자 펀드. 그래서 지분금융은 신디케이트. 우리 암코대로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투자회사, 증자, 마지막 펀드. 이렇게 신조리 증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신조리 증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지분 배당률 이것도 하나 체크. 손해법에서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의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가볍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왜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부의 외부효과를 예방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 주택가 옆에 쓰레기 처리장이나 혹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다. 지표권, 지하권, 직주분리, 직주접근, 집집성 됐습니다. 집약적 토지 이용도 됐고 집집성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154번 체크. 차액지대설 누가 주장했다? 리카도가 주장했다. 누가? 리카도가 주장했다. 차액지대는 토지 비옥도 차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차감한 것이 지대라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매상고예요. 매상고. 내가 다 팔았을 때 나오는 거에서 생산비 빼는 거지. 이게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매상고가 뭔데? 곡물의 가격, 곡물값. 내가 곡물 캐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남는 돈에서 뭐 뺀다? 생산비를 뺀 것이 뭐가 됩니까? 지대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열등지에서는 뭐가 되냐면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뺐더니 뭐가 나왔다? 0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즉 뭐다? 내가 기껏 땀 흘려서 곡물 키워가지고 갖다 팔았더니 뭐만? 생산비 빼니까 남는 돈 있다 없다? 남는 돈 없다. 남는 돈 없으니까는 뭐도 없다. 지대도 없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누가 떠안는 거예요? 은행이 떠안는 거예요. 돈 못 갚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체계적 위험. 자, 포트폴리오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뉘는데,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고,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없다라는 거죠. 총위험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뭐다?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왜?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뭐 이자율 변동 이런 거. 우리 금리 내리면 그 금리 내린 거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겠죠. 그 뜻입니다. 자, 방금 배웠던 점증식 상환 방식. 이거만 체크. 미래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TI입니다. Debit to Income. Debit to Income. 원리금 상환액을 무엇으로?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ebit to Income. 됐죠? Debit to Income. 최소 비용이론 주장하신 분은 배버죠. 누구?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그래서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에 뭐다?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자, 최유효 이용이론입니다. 최유효 이용이론 체크하시고요. 감정 평가의 전제이기는 하나. 감정 평가 규칙에는 없다 체크. 최유효용이 최선의 이용을 말하는 건 맞는데 감정평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을 표시할 때 저것이 가장 잘 쓰였다는 걸 기준으로 판정하는 건 맞지만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 규칙에는 언급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시켜주시면 되겠고, 최저자본금은 금액만 보시면 됩니다. 최저자본금은 우리 리츠에 나온 내용입니다. 리츠 투자에서 나온 내용인데 얼마? 자기관리는 70억, 위탁은 50억 이렇게만 체크 됐죠. 최적의 포트폴리오 개념만 최적이다. 최적 무엇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선의 접점이다 라는 것만 체크 아시겠죠?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다. 뭐라고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선에 접하는 점이다 라는 거죠. 접하는 점. 교점 아닙니다. 교차하는 점 아니라는 거 체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택지입니다. 택지. 감정평가상에서 뭐죠? 우리 이거 건축 가능한 땅이죠. 건축 가능한 땅 세 가지가 있죠. 주, 상, 공이 있죠. 됐죠. 토지거래 허가제는 허가 받고 하세요 라는 거예요. 왜 허가 받고 해야 돼요? 여기 투기가 생길 것 같아요. 집가가 급격히 올라요. 혹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고요. 토지 선매제도입니다. 선매제도 무슨 말이냐면 허가시장 있을 때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 협의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국가나 지자체, LH가 선매자를 지정하여 너 먼저 가가지고 저기를 협의 매수해봐 라는 거예요. 강제 매수, 징수, 매수 아니다. 강제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누가 한다? LH가 한다. 사뒀다가 안정을 위해서 판다라는 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읽어만 두시고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평균 위에다가는 수익, 분산 위에다가는 위험 이렇게 써주세요.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이왕이면 다홍치마 위험이 같아요. 수익률은 큰 것. 수익률이 같대요. 위험은 낮은 것. 이렇게만 체크. 됐죠? 평균은 수익, 분산은 위험. 됐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률이 크고 동일한 기대 수익률에서는 위험이 낮은 것이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나머지 됐고요. 요거 보세요. 포락지.
포락지, 마포, 영등포 뭐 하는 곳이에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곳을 포라고 해요. 밤 깊은 마포종점 하죠. 그런 것처럼 포라는 것은 뭐예요? 배를 댈 수 있어요. 물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어 하천을 잠기거나 변한 토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다 하나 써주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어 하천을 잠기거나 변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공부에 등록됐다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답 등이었으나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포트폴리오 효과는 그 뜻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뭐다? 분산 투자해라 라는 거예요. 분산 투자해라. 결합 편익 얻어라 라는 뜻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토지에도 투자하고 땅값이 떨어져요. 아파트에도 투자하고 주거용 부동산 재미가 없어. 상가에도 투자하고 공장에도 투자하고 뭐도 하고 경매도 가보고 등등등등등 많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자, 지역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 기용이나 규모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라는 거예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다 라는 거. 표준지는 뭐라고? 대표성이 있다. 대표성이 있는 땅. 이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무슨 말이냐면 PF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 근데 내가 건설업자인데 돈이 없어. 근데 땅값은 오르고 부동산값이 오르는데 내가 빨리 지어서 수익을 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은행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성이 저런 것이 있어. 내가 이거 지어서 팔아서 돈 갚을 테니까 나 돈 좀 빌려줄래?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장래 수익성을 보고 돈 빌려준 거죠. 위험이 큽니까? 크죠. 그래서 보세요. 물적 담보가 아닌 뭐다?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개발금융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실패하면 돈 갚으라고 해 못해요? 못한다 라는 거예요. 해당 장부가 아니라 새로운 장부를 쓰는 부외금융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PF는 사업성 보고 돈 빌려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필지, 붓필자죠? 지번 체크, 법률적 개념 체크. 됐죠? 한계지는 가장 먼 땅인 겁니다. 할당 효적 시장, 정보가 다 시장에 풀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원이 골고루 할당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만 체크해주세요. 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뭐라고 얘기하죠? DCF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하여 수입과 지출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그렇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됐죠? 준비되셨나요? 자, 빼면 순현가,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법,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이 된다. 기억나시죠? 빼면 뭐라고? 순현재 가치법.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법. 나누면 수익지수법. 그래서 뭐다? 빼면 순현가, 나누면 내부 수익률법.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법.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자,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범주 용어네요.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및 그정 창물. 아시겠죠? 확률 모형은 허프가 얘기하는 것으로서 뭐에 따라서 거리, 수, 크기 혹은 면적이라고 나오는 거죠. 주로 무슨 문제? 계산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계산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만 체크. 자,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 승분의 면적이 됩니다. 됐나요?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 승에 대한 면적 이렇게 한번 체크해주세요. 됐죠? 공간 마찰 계수 중요하죠.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환지 방식은 땅을 돌려주는 거네. 맞죠? 토지 개발 구역 안에 토지를 구획한 뒤에 다시 돌려준다. 누구한테? 원 소유자한테. 그쵸? 원주민에게 토지를 받아와서 개발해서 원주민에게 배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받아와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됐죠? 정부가 개발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죠. 왜? 원주민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됐죠? 자, 획지입니다. 획지. 획 긋죠? 왜 그었어요? 가격 수준 때문에 긋는 거죠. 경제계가 나와야 되죠. 무엇과 비교해야 돼요? 필지와 비교해야 되죠.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법률적 개념이죠. 됐죠? 자, 혈족시장입니다. 혈족시장. 혈족시장은 세 가지 개념이죠. 혈족시장은 뭐가 있다?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효율적 프론티어입니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요걸 한번 체크하세요. 자,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기대 수익을 얻는 점을 연결한 것이다. 뭐다? 점을 연결한 것이다. 점을 연결하니까 뭐가 된다? 선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효율적 프론티어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기대 수익을 내는 점을 찍은 것이고 그 점을 연결하면은 뭐가 된다? 선이 된다.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연결선이 되는 거죠. 프론티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지입니다. 후보지는 전환되고 있는 이죠. 무엇 간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그래서 우리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으면 후보지. 이내, 택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으면 이행지. 아시겠죠? 후보지와 이행지는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휴라고 쉬네요.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쉴, 휴, 쉴한. 아시겠죠? 그래서 휴하고 쉬시면은 정상적으로 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기초입문서 4주차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입문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 이론서,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기본서는 10주 동안 여러분들 진행할 거니까요. 이제 4주보다 훨씬 많잖아. 그래서 10주 동안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요. 기본서, 우리 잘 모르겠는 분,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기본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또 좀 더 알차고 깔끔하고 재밌게 그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듣는 거 기대해 주시고요. 입문서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이제 아마도 제 부교재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또 더욱더 단권화시키는 전략으로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기본서 강의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입문서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기본서 1주차로 시작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와 응원과 성원과 격려와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기본서 1주차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